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스트로크의 구사 빈도, 비율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배드민턴에서는 포핸드 오버헤드 스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럴 때 이 세 가지 스트로크를 균형 있고 골고루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에서는 정석적이고 효과적인 사용 빈도가 있습니다. 그 빈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배드민턴 수업 후반부에 경기 전술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학습하겠지만 배드민턴에는 승리를 위한 절대 공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공식대로 경기를 하는 팀은 아주 높은 확률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공식입니다. 자, 그 승리 절대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로 하여금 셔틀콕을 띄우게 만들고 뜬 셔틀콕은 세게 쳐라. 이게 승리 절대 공식입니다. 이 공식대로만 한다면 그 팀은 경기를 아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공식 하나인데 물론 공식은 하나이지만 이 절대 공식을 위해서 여기 공식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 공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 공식. 이건 나중에 경기 전술을 배우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학습할 겁니다. 자, 그럼 이 공식의 의미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클리어, 스매싱, 드롭은 포핸드 오버헤드 스윙으로 할 수 있는 스트로크라고 그랬죠. 자, 이 포핸드 오버헤드 스윙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제. 여기서 알 수 있죠. 전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뜬 셔틀콕은 이거죠. 자, 오버헤드 스윙은 공이 높게 떴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스윙 자세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공이 떴을 때 이 세 가지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드민턴의 기본 스트로크로 이 세 가지 스트로크를 가장 먼저 배우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상황 그 자체만으로도 승리 절대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절반 정도는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기본 스트로크 세 가지 중에서 하나로 승리 절대 공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완성을 해볼까요? 이 앞에 부분, 상대로 하여금 셔틀콕을 띄우게 만드는 거. 띄우게 만드는 기술은 기본 스트로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정교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봤을 때 이거부터 배우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놔두고 마무리, 세게 쳐라. 여기에 해당하는 스트로크가 뭘까요? 저 세 개 중에 클리어는 뭔가 멀리 보내는 거고, 드랍은 뭔가 힘을 빼는 거고, 그렇죠. 스매싱이죠. 세게 쳐라. 스매싱을 해라는 겁니다. 스매싱. 자, 그럼 이제 빈도를 보겠습니다. 비율. 오버헤드 포핸드 스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압도적인 비율로 스매싱을 해라. 입니다. 스매싱을 가능하면 스매싱을 해줘라. 왜? 승리 공식에 의해서. 세게 치면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세게 치면. 자, 8, 90% 해주고 나머지는 뭐 1에서 10% 클리어도 1에서 10% 정도입니다.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배드민턴 승리 절대 공식에 의해서 아주 높은 비율로 스매싱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알 것 같아. 자, 근데 그 반대인 경우 낮은 확률이지만 스매싱을 하지 않아야 할 때 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매싱을 못 때리겠을 때, 못 하겠을 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스매싱을 때려야 하지만 효과가 적을 것이라 판단될 때, 스매싱 효과가 적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스매싱을 때릴 거야. 자, 그럴 때
셔틀콕의 위치에 따른 범위를 보는 거예요. 셔틀콕이 나는 이 범위 안으로만 셔틀콕이 날아와야 내가 스매싱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야. 자, 그럴 때 반대로 이 범위를 벗어나서 오는 셔틀콕은 내가 스매싱을 때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자, 그럴 때 벗어나서 오는 공도 내가 스매싱을 때려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 밖에 스매싱을 하게 되면은 위력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아주 쉽게 수비를 하거나 되려 역공을 하기도 합니다. 공이 쉽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무리해서 스매싱을 하기보다는 드랍이나 클리어를 치면서 다음 공을 기다려야 돼요. 더 좋은 공을. 자, 그래서 스매싱을 하지 못하는 경우일 때는 무리해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이 범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정도의 스매싱 범위를 가진 사람이 오버헤드 스윙 상황일 때 평균적으로 스매싱을 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10번의 상황이면 한 5번 정도만 스매싱을 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승리 공식으로 대입해 보면은 10번 중에 5번만 스매싱을 한다.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딱 정해진 게 아니야. 내가 스텝 연습을 하거나 스윙 연습을 많이 하면서 이 범위를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10번 중에 5번 쳤다가 범위를 늘리면 7번 칠 수도 있고 더 많이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할 때는 분명히 스매싱을 하지 않는 게 좋지만 이 범위는 가능하면 늘려가야 한다. 이 부분을 잘 숙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처럼 스매싱을 못하진 않아. 할 수는 있지만 스매싱을 해도 효과가 적다고 판단될 때 이때인데요. 이런 경우죠. 상대 수비가 스매싱을 예측하고 지나치게 뒤로 가 있다. 이럴 때는 앞서 말했듯이 상대가 뒤로 가 있으면 스매싱의 위력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리해서 스매싱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드랍으로 상대를 앞쪽으로 유인해 놓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 스매싱을 때리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상대가 지나치게 뒤에 있지도 않아. 한 중간쯤에 있는데 지금 상대 수비의 밸런스가 너무 안정적일 때 그때 상대의 수비가 너무 안정적일 때 이 상대 수비가 안정적이라는 의미는 수비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상대편이 때리는 스매싱의 속도와 리듬을 완전히 파악한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수비는 지금 리듬대로 그대로 수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스매싱 효과가 떨어집니다. 경기 중에 단시간에 갑자기 내 스매싱 파워나 속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자, 그럴 때는 변수를 줘야 되는데 스매싱을 주는 게 아니라 패턴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스트로크의 패턴의 변화. 자, 이럴 때는 드랍을 한번 주거나 클리어를 줌으로써 상대를 앞으로 뒤로 움직이게 하면서 밸런스를 무너뜨린 다음에 스매싱을 때리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도 효과가 없을 때 이 부분도 분명히 빈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스매싱을 하지 않아야 될 때는 10에서 2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데 스매싱을 때릴 때마다 효과가 없어.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스트로크의 구사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승리 절대 공식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세게 쳐야 한다. 이 부분 놓고 봤을 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스트로크의 구사 빈도,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이 기본 스트로크에 필요한 자세와 감각을 충분히 익혔다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스매싱 연습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배드민턴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스트로크의 구사 빈도와 비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수행에 앞서서 세 가지 스트로크의 학습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